검찰의 장례식 날짜가 떴습니다. 여권에선 두세 달 안에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1년 유예를 거쳐 늦어도 내년 9월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수청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여권 일정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관련해 문진석 원내수석은 지난 3년간 검찰 모습이 정말 참담했다며 다른 권력기관 개혁보다 우선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사라질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관련해 충격적 보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라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민정수석이라는 점이 이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비화폰이 왜 필요하냐 이게 이제 1번이고 그 비화폰으로 통화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인데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서 두 번입니다. 10월 10일에는 오전 8시 50분쯤에 심우정 총장이 먼저 김주현 전 수석한테 전화를 걸어서 32초 동안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김주현 전 수석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오후 2시부터 2시 2분쯤부터 11분 36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25분 가까이 이틀 동안 통화를 한 셈인데 아마 통화를 한 시기로 봤을 때는 같은 사안, 단일 사안에 대해서 이제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통화를 했던 시기가 창원지검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고요.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씨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던 사실상 이제 탄핵을 피하고 싶으면 나를 구해내라라는 식의 일종의 이제 여론 압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시기를 전후해서 윤석열 씨가 이제 계엄 관련된 논의를 굉장히 속도를 냈다라는 것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바가 있는데 그만큼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 있었던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시점이었고 만약에 수사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했다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통해서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쪽에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은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하필이면 그냥 일반 전화도 아니고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비화폰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비밀리에 전화가 오갔다. 이런 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한 법조인이 한겨레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검찰총장 업무를 하면서 내 개인 전화로 휴대전화를 썼지 비화폰을 지급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직 고검장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의 비화폰 통화 자체가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서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그리고 통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단순 안부 전화로 보기는 좀 어렵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아프실 예정이란 예측은 많았는데 정말 막장 코스로 갑니다. 아니 며칠 전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간 이유는 경향신문의 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출입했던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디올백 사건으로 오히려 디올 선물이 폭주, 여사 생일 전후로는 선물과 상품권 도배, 윤핵관 부인도 디올 명품 선물 등 엄청난 증언이 터진 상황인데 아니 최 목사 말씀처럼 정말 국민 눈치는 전혀 안 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두창이는 지금 내란 수계인데도 이렇게 기어나와 국민들을 격노하게 만드는데 심지어 경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3특검이 서로 두창 부부를 구속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특검을 통해서 빨리 저들이 입학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